뭘 느끼냐면, 이거 우리 피디님 편집 잘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치동에서 제가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의외로 대치동에는 대치동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오고요. 수도권에서 오는 건 당연하고, 뭐 주소지가 강남구나 송파구나 강동구나 뭐 서초구나 이런 쪽 학생들이 아니라 이 강북 쪽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도 3분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기권에 있는 학원들은 소위 지역적인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위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한 시기에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꽤 오래됐습니다. 저 과거에 중계동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느끼고, 중계동도 이제 학원가 중에 하나죠. 이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요, 저는 뭐를 좀 바꿨으면 좋겠냐 하면은 첫 번째, 겉멋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번의 시험을 봤을 때 한 번이 3등급이고 9번이 5등급이면 내 성적은 5등급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한 번이 3등급이고 9번이 5등급이면 자기 성적이 곧 죽어도 3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 사석에서 나눈 적은 없고, 대평호라는 말이 있어요. 대평호.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죠? 국평호잖아요. 원래 국민 평균은 5등급이 맞아요. 정규분포상으로 봤을 때 5등급이 제일 뚱뚱하니까. 그잖아, 이게. 그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치동 평균도 5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치동도 대한민국의 부분집합이고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어떤 학원가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여기에 막 엄청나게 상위권들이 많이 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착각들을 해요. 대치동에 왔으면 난 말이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이 학생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처럼 그래도 강의를 최소 10년, 저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접해보고 만나본 선생님들 같은 경우면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뭔가 조금 숨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가 따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야, 너 이거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요.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학생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까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는 아니에요. 항상 그 메기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대치동에 1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0%, 많으면 한 20%? 근데 조금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겉멋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려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니까요. 학원에서 깨져야 됩니다. 성적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려면 학원에서 깨져야 된다고. 이게 학교나 실전에 가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 가서 깨지는 게 제일 바본 거죠. 학교 같으면 내신 시험 볼 때 깨지는 게 제일 병신인 거야. 그럼 거기서 안 깨지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원에 왔을 때는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오픈을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맞는 대처가 가능해지는 건데 자꾸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나를 깔보지 않을까,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려는 심리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요즘 또 이제 우리 G세대들, 이제 M세대들은 아닐 거고 우리 G세대들은
말로는 그렇게 저는 많이 모자라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않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제가 뭐 사교육 강사로서 그 학생의 인성을 보겠습니까? 평상시에 행동 방식을 보겠습니까? 뭐 그럴 정도의 시간은 안 되죠. 저랑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딱 듣고 끝나고 나면 가벼운 상담이나 질문하는 정도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인성적인 측면은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 싸다구를 날리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학생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성을 가지고 평가할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약간 이 학생은 지금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겉과 속이 또 다른 행동들이 많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너무 애매하게 들리지 않았나요? 좀 감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착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3번으로 오면 얘들은 뭐 엄청 뭐 바보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지방 비하하냐? 여기가 지방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경기도 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혹은 뭐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치동이나 뭐 중계동 같은 학원가나 서울을 중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안 하냐? 저는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도요 되게 고수들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수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뭔가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제가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대다수의 지역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여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절대적인 공부량이 모자라요. 절대적인 공부량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할까 속이진 않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경기도권이라든지 평촌 뭐 구리에서도 제가 수업을 해본 적이 있고 제가 이제 수업 스펙트럼이 좀 넓었던 편이거든요. 의정부에서도 수업을 제가 해본 적이 있고 경기도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측면은 뭐냐 분당에서 해본 적도 있고요. 일산에서 해본 적 진짜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어. 너무 지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공부량을 속이진 않아. 내가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조금 날 가려야지.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요. 라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적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고는 있어. 그럼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의 절대 양이 모자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상대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가 자꾸 아기라고 하면 안 되죠. 벌써 8살입니다. 8살인데 너무 힘들어. 얘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 갑자기 학교를 가니까 힘든가 봐, 애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안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아닌데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사실 속은 똑같은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게 현재 입시 제도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되게 저 꼰대 새끼 또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쟁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합격하기를 꿈꾼다, 스카이대학을 꿈꾼다, 서울 안에 뭐 10개 대학, 서고연, 저 고대 나왔습니다. 서고연, 서성한, 중경외시를 꿈꾼다 라고 했을 때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시험보는 50만에 육박하는 수험생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거기를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는 어떤 표준적인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입시판에 있는 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알겠죠. 제가 100% 안다라는 그런 건방진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조금 더 그래도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근데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해. 근데 고민은 많아. 걱정도 많고. 힘들어, 인생이. 아주 그냥 역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친구들을 보면은 아니 얘는 왜 이럴까?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특히 재수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작년에 제가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친구인가 봐.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거 어떻게 알고 있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저도 재수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어쨌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무시받기가 싫은 거야. 그 심리를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저도 진짜로요. 진짜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상한 자료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그거였는데